미국에 사는 한국 엄마의 한국, 미국 퓨전 육아. 안녕하세요, 풀비입니다. 엄마들이 육아를 하다 보면 꽂히고 집착하는 부분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눈치채셨나요? 기저귀 발진이었어요. 그래서 기저귀 발진 크림도 많이 사용해 보았고, 기저귀도 이것저것 사용해 보고, 발진을 없애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봤어요. 오늘은 제가 사용해 본 그 수많은 기저귀들 중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기저귀가 좀 괜찮았는지, 어떤 크림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저귀 발진에 도움이 되었던 방법도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팸퍼스에서 나오는 스와들러랑 하기스 리틀 무버스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이 두 개가 팸퍼스와 하기스의 가장 대표 라인인데요. 가격 면에서도 자주 갈아줘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흡수력이 막 최고다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고 기저귀를 차고 옷을 입었을 때 핏된 느낌도 괜찮아요. 제가 느끼는 팸퍼스와 하기스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하기스는 일반 라인에도 향기가 없고 팸퍼스 스와들러에는 아주 약하게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나요. 제가 꼬망이 기저귀 발진 때문에 찾아봤을 때 아주 적은 양으로 향을 내었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이즈일 때 하기스의 허벅지 부분이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기저귀 모양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기스는 일자로 뻗은 기저귀고 팸퍼스는 살짝 라인이 들어가 있는 기저귀입니다. 꼬망이는 허벅지가 튼튼한 아기라서 저는 팸퍼스가 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팸퍼스를 사용해요. 기저귀 사이즈를 한 단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다음 사이즈는 좀 크다 싶을 때 그때 하기스를 중간중간 사용했습니다. 꼬망이가 제일 처음 사용한 기저귀도 팸퍼스 스와들러인데요. 그 이유는 병원에서 이걸 주더라고요. 꼬망이는 퇴원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기저귀 발진이 보였으니까 거의 퇴원한 지 한 3일 만에 기저귀 발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기저귀 발진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게 기저귀 문제인가 싶어서 또 오래 사용한 것이 팸퍼스 퓨어 프로텍션이에요. 이건 향기가 없고 흡수력이 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이 기저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흡수력이 좋은 대신 아기가 쉬를 하면 기저귀가 너무 처져요. 그리고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밴드 부분이 딱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아니라 밑이 무거워지면 기저귀가 잘 움직여지더라고요. 또 생각만큼 아기의 살과 닿는 부분이 막 보송보송하지는 않더라고요. 퓨어 프로텍션을 쓰고도 기저귀 발진이 완벽히 잡히지 않아서 그럼 좀 비싼 럭셔리 라인을 사용해 볼까 하고 사용했던 게 밀리문이거든요. 근데 럭셔리 라인이라고 해도 사실 팸퍼스 퓨어 프로텍션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주변에 밀리문을 정말 좋아하는 미국 엄마들이 많았는데 기저귀가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사용해본 기저귀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점은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팸퍼스 퓨어 프로텍션과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기저귀가 젖으면 흐물흐물하면서 밑으로 처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밀리문의 가장 큰 장점은 허벅지랑 허리 부분이 정말 잘 늘어나고 통풍이 잘 돼요. 꼬망이가 허벅지에만 좀 살이 오르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기저귀 사이즈를 업을 하자니 다른 부분이 너무 컸고 계속 같은 걸 쓰자니 그 기저귀가 허벅지로 파고 들어가면서 빨개졌었어요. 근데 그때 밀리문을 정말 잘 사용했어요. 어니스트 기저귀도 럭셔리 라인인데요. 이건 가격도 살짝 럭셔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저귀 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낫 기저귀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저귀 발진에 약한 꼬망이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 기저귀는 자주 갈아주기에는 손이 떨리는 가격이라서요. 낮에는 사용을 못하고 대신 밤 기저귀 오버나이트용을 어니스트 걸 사용하고 있어요. 밀리문처럼 아주 부드럽진 않거든요. 하지만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요. 살이 닿는 부분이 다른 기저귀들에 비해 금방 보송보송하게 마르고 잘 유지가 돼요. 핏도 괜찮고 꼬망이가 밤에 온 침대를 여행하면서 자는 아기인데요. 한 번도 새거나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마지막 기저귀는 코터리예요. 기저귀 브랜드 진짜 많죠. 코터리는 저에게 좀 슬픈 기저귀입니다. 제가 꼬망이에게 사용해본 기저귀 중에 가장 괜찮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저귀인데요. 꼬망이가 돌이 지나고 뭘 샀는데 이게 사은품으로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해봤다가 정말 찐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격
빼고 모든 게 완벽해요. 흡수가 잘 돼서 살이 닿는 부분이 축축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조금 오래 차고 있을 때도 피부가 훨씬 덜 빨개져요. 낮과 오버나이트용이 따로 구분이 없을 정도로 흡수력이 좋고요. 부드럽지만 또 핏이 딱 되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단점이라서요. 한 번 더 사서 기저귀를 갈기 어려운 곳에 좀 외출할 때 야금야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터리 기저귀는 홀푸드하고 코터리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근데 코터리 웹사이트에서는 서브스크립션을 신청해서 매달 한 달치를 자동 배달시키는 게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코터리를 밤 기저귀로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한 달치가 밤 기저귀와 외출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요. 어니스트에서 나오는 오버나이트 기저귀도 괜찮아서 아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팩만 사용하면 코터리를 또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번 사용해 보시면 기저귀 갈 때마다 그 코터리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꼬망이는 8개월 정도에 5번으로 올리고부터는 기저귀 사이즈가 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팸퍼스 스와들러를 낮에 사용하고 밤에는 어니스트 오버나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달부터 낮에는 팸퍼스 팬티 기저귀로 바꾸는 중입니다. 다행히 발진 크림은 꼬망이에게 잘 맞는 걸 빨리 찾았어요. 전에 육아용품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꼬망이에게 효과가 좋았던 기저귀 발진 크림 3가지 알려드릴게요. 아기 키우는 집에는 하나씩 있다는 비판텐 연고, 트리플 페이스트 다이퍼 래쉬 오인먼트, 그리고 몽디에스의 파우더 로션이에요. 이 외에도 제가 데스틴, 부드러우 벗 페이스트 베이비 크림, 무스텔라 아쿠아포 다 사용해봤는데요. 거기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 3가지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처음에 기저귀 발진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막 살도 벗겨지고 보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올라왔을 때는 비판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거기에 처음에 데스틴 연고를 발랐다가 이게 잘 펴지지도 않는데 계속 문지르고 막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꼬망이가 돌 전까지만 해도 좀 장시간 외출을 하거나 더울 때는 발진이 후두두둑하고 올라오고 막 빨간 점까지 함께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비판텐을 발라요. 근데 비판텐만 바르면 잘 때 오랜 시간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는 피부가 잘 보호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처럼 오랜 기저귀를 찰 때 엉덩이에는 트리플 페이스 크림을 하얗게 막을 씌우듯이 발라주고요. 기저귀 발진이 정말 너무 엉덩이에 심하다. 그럴 때는 비판텐을 바르고 그 위에 트리플 페이스트 연고를 한 번 더 덧발라줬어요. 평소에 그렇게 기저귀 발진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예방하는 차원에서 트리플 페이스트 연고만 발라주었습니다. 여자아이라서 좀 씻기는 게 어려워서 앞부분에는 그냥 비판텐만 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럼 파우더 로션은 언제 사용하냐? 꼬망이는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습해서 발진이 자주 생기지만 또 건조해서 긁어서 피부가 피가 나고 딱지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이 파우더 로션이에요. 이건 다른 로션과 다르게 마르면 보송보송해져가지고 그렇게 건조해서 자꾸 긁고 막 하얗게 피부가 올라올 때 파우더 로션을 바르고 다 마른 다음에 트리플 페이스트 용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돌 지나면서는 그래도 발진이 와 너무 심하다 큰일 났다 이 정도로 올라오지는 않아서 올라오려고 할 때만 살짝 관리를 해주고 잘 때 트리플 페이스트를 발라주는데 예전에는 정말 기저귀를 갈 때마다 발라줘야 했어요. 지금 꼬마이가 조금 있으면 17개월이 되는데 팬티 기저귀로 늦게 바꾸게 된 이유도 이 크림을 계속 발라줘야 했어서 좀 팬티 기저귀로 바꾸는 것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봤던 것 중에 기저귀 발진에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 주변에 보면 웬만한 아기들은 이 중에 하나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냥 기저귀 발진 없이 잘 지내는 아기들도 많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세요. 저는 최대한 2시간 이상 같은 기저귀를 채우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로 닦아주고 청기저귀로 말려줬어요. 근데 아기가 이제 크면서 무게가 나가니까 손목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 드라이 티슈에 물을 묻혀서 살살살살 닦아준 다음에 똑같이 청기저귀로 말려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잘 말려야 돼요. 특히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닦게 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물기를 대충 말리고 크림 바르고 기저귀를 채우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안이 더 습해져서 발진이 더 심해지거든요.
물로 닦아주고 천기저귀로 말린 다음에 저는 한 30초 정도는 막 노래 부르고 장난치면서 기저귀를 빼놓았어요. 손으로 엉덩이를 살살 만졌을 때 잘 말랐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연고를 바르고 기저귀를 채워줬어요. 이렇게까지 해줘도 안 잡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사용했던 게 패드인데요. 그냥 벗겨놓고 그 위에 앉게 하거나 아니면 눕혀놓고 한 10분 정도를 놀아줬는데 이틀만 해도 효과가 바로 보여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엄마라면 지금 기저귀 발진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고 고민이 되실 텐데 그래도 아기의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강해지면 관리를 조금 덜 해줘도 발진이 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기와 함께 성장하는 게 발진이 다 올라오지 않아도 아기 피부 상태만 봐도 발진 올라오겠는데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비판텐 연고 바르고 트리플 페이스트 크림 잘 발라주면 발진이 진짜 올라오지 않고 진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기저귀 발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좋은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그럼 또 봐요.